지난주 목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주가는 다소 밀렸죠.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특징주 위주로 종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LG 하우시스인데요. 실적이 바닥을 지났다라는 증권사의 분석과 함께 최근에 또 수급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LG 하우시스 보고서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유한타증권 김기룡 연구원이 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던 필름 사업 부문 적자 규모 축소와 건자재 부문의 이익 성장으로 실적의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55,000원에서 79,000원으로 43% 넘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만한가요, LG 하우시스? 예, 이제 뭐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시장에 요즘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 중에서 뭔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LG 하우시스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울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3분기 매출이익은 이제 전년보다는 물론 감소하지만 시장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지고, 또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PF 단열재라고, 이게 페놀폼 단열재라고 하는데, 저도 좀 이제 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기존의 그 단열재보다 이제 두께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공감 활용에도 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구조도 단단하고 또 단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굉장히 유독가스도 이제 만약에 이제 불에 탔을 때 적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 또 뭐 지난번에 그 울산에서 또 그 오피스텔에서 화재 사고 발생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할 때마다 단열재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거와 맞물려서 또 LG 하우시스 주가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법인도 아마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거의 바닥권에 아직 있고, 물론 이제 한 3, 4일 정도 올라가면서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좀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할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보유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19만 원에서 지금 3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뭐 6만 원, 7만 원 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 한 저기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일봉상 보면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뭐 눌림목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7만 2천 원, 7만 5천 원까지 단기 상승 충분하니까 계속 좀 홀딩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조용히 10월 들어서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고점 75,000원까지의 추가 상승 흐름 염 차장님께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OCI입니다.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뜨고 있는 가운데 OCI는 8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염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게 좀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또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OCI 매력적으로 볼 만한 구간일까요? 네, 뭐 친환경 네. 관련된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죠.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대표 주자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신성 ENG까지 변화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의 선거 결과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때 더 갈 것 같다. 특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가 본격적인 타이밍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기대감과 함께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OCI 같은 경우 일단 무엇보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과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뭐 6달러, 5달러대까지 6달러대 정도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이제 10달러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공급 과잉을 해도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난다. 이런 관점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반등하는 차원이죠. 그런데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중국발 고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공장도 좀 셧다운하고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을 지내오다가 일단 좀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죠.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서 태양광용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끌어가면서 어느 정도 원가 관리를 해간다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기대감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들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비중을 좀 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7만 원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그렇게 크게 계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중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죠. 지난 흐름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친환경이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기적으로는 한 8만 원대 이상까지도 넘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의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은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7만 원대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 없는 비중은 좀 더 끝까지 가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한 투자 의견과 이제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볼 종목이 바디텍 매드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바디텍 매드를 면역 진단 기업 내에서 이제 최선호주로 선정을 하고 면역 진단 업계 이제 CGN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안에서 썼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을?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이 면역 진단 킷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고 경쟁력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19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뭐 급증하는 게 이미 이제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좀 이제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이탈리아하고 또 공급 계약을 좀 맺을 정도로 유럽 쪽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유럽이 뭐 주말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확진자가 지난 3월 달 수준으로 지금 네. 급증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좀 오히려 잠잠해지고 있는데 글로벌리하게 좀 보면은 지금 확진자가 다시 지금 급증하면서 팬데믹 우려가 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북반구는 이제 겨울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은 뭐 끝나게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단키트들이 뭐 쉽게 꺾이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그런 것들을 또 이미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좀 감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 임상 결과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제 당연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진단키트한테는 이건 또 상당히 이제 반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면역 진단키트든 뭐 다른 진단키트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재료가 이게 돌발 변수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하루에도 뭐 10% 폭락도 하고 급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구간에선 이거를 너무 그냥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바디텍 매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기업 가치를 떠나서 한 38,000원이 지금 고점이잖아요. 요 네. 구간 왔을 때는 적절히 현금 비중을 늘려주시고 또 급락을 한다. 어떤 이벤트가 나와서 한 3만 원 초반대 정도 되겠는데 3만 2, 3천 원. 요 레벨은 또 하단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또 저가 매수하셔서 길게 보는 것보다는 좀 짧게 좀 대응하는 그런 좀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또 변동성이 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슈에 따라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또 백신 개발 모멘텀 있는 종목을 볼게요. 펜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국제 백신 연구소와 코로나19 개발을 위해서 뭐 공동 연구 개발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호재가 됐더라고요. 네, 펜젠이 상한가로 가면서 주가가 급하게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회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핫한 분야죠. 뭐 CDO, CMO, 특히 CDO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이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 개발을 한 부분들을 이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나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매출의 한 33%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CMO 쪽도 있는데 한 뭐 28% 정도 매출 비중. 네. 게다가 지금은 진짜 돈 되는 쪽으로 나오는 거는 빈혈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일단 말레이시아 쪽에서 먼저 출시가 돼서 살짝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실적 관련된 뚜렷한 변화는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제 분기 실적 관련된 동향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국제 백신 연구소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실체가 그렇게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과 함께 백신 개발 관련된 업무 협약입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당장 이끌어내는 쪽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이 종목을 사서 앞으로 한 뭐 3개월, 6개월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돼야 주가에 대한 탄력이 받을 텐데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일단은 기대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까지 오늘 상한가가 지난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로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이상에서는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펜젠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볼 특징주는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는 약했지만 이 부품 공급 확대 기대감이 형성된 종목들이 좀 잘 갔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인지 디스플레이인데 주가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차장님. 이번에 네. 삼성전자 실적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네. 그 C 가전 부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못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매장에 가가지고 샀는데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실적들을 냈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부품 기업들도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인지 디스플레이 이제 LCD TV에 들어간 이제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마 실적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자회사 중에 자동차 또 부품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엔진과 이제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전기차에는 이런 부품들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우려가 좀 되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실적은 그 자동차 부품 쪽도 좀 생산이 늘어나면서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큼은 올해 말까지는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6개 기업의 이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런 이제 LCD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QLED라든가 OLED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계획들을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인지 디스플레이도 아마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사업 재편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차트 보시는 대로 지금 너무나 단계에 좀 가파르게 네. 올라왔거든요. 1,500원부터 지금 거의 4,000원까지 지금 한 2배, 한 3배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가격 부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벤트들이 좀 또 발생도 했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 갔을 때는 일부 좀 현금화 하시면서 지금은 좀 너무 공격적인 어떤 그 전략보다도 네. 한번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000원 선을 또 목표 주가로 잘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이제 시장의 특징주 얘기를 모두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볼 차례인데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네, 일단 조금씩 분위기 맞춰가고 있는 종목 쪽에 한 종목 JSND라고 있습니다. 아, 생소한 종목이네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생소한데 네. GS 건설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GS 건설과 관련된 쪽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동산 디벨로퍼 쪽의 입장인데 네. 이쪽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동산 위축 때문에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지금 홈 임프루먼트라고 합니다. 홈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즉 이쪽은 약간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쪽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수주 동향을 확인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주택 사업과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빠른 매출의 확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변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동안에 약간 위축됐던 부분들이 실적이 변하게 된다라고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확인되면서 오히려 중소규모 쪽의 부동산에 대한 강점이 좀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수익성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또 올해 실적 같은 경우 시장에서 그렇게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70억까지 나오면서 작년 대비 63%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최대 실적까지 넘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변화 요인들이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의외로 저점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실적 시즌이죠. 실적에 대한 변화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워낙 컨택트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 쪽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주가 움직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한 9,000원대 안착이 단기적인 관건이긴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여기는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은 거의 10,000원대 근처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9,7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지지했던 가격대 7,400원대로 말씀드리면서 추세 흐름들 맞춰가는 거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자이에스앤디였습니다. 3분기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주가 9,000원 넘어서 9,700원까지의 상승 흐름 전망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7,4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두 분과 종목 얘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